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는 인천 계양을에 대한 TV 토론회가 어제 방송됐습니다. 녹화부터 방송일까지 양측의 치열한 신경전이 계속됐는데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녹화 중계된 이번 토론회의 조회수가 85만 회를 기록할 정도로 관심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에는 매우 이례적으로 2만 3천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이 토론회를 지켜본 국민들은 과연 어느 후보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4.10 총선 격전지로 꼽히는 인천 계양을에 대한 TV 토론회가 어제 방송됐습니다. 국민의힘 측에 따르면 애초 토론회 녹화 현장을 생중계해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TV 토론회 녹화 시작을 불과 1시간 남겨두고 이재명 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비공개로 전환이 됐고 또 다음 날까지 토론 내용에 대한 엠바고까지 내려졌다고 하지요. 예를 들고 국민의힘 측에선 선관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중립성을 어겼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도 토론 실력이 형편없지 않다는 평을 듣는 이재명이 왜 그랬을까? 무엇이 두려워서 깜깜이 토론회를 만들려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었는데 저제 녹화 중계된 토론회를 보니까 그럴 만도 했더군요. 진영 논리, 원희룡 후보 지지 이런 것을 다 떠나 정말 객관적으로 원희룡 후보의 압승이었습니다. 또 원 후보의 압승이라는 표현에 더해 도대체 이재명은 인천 계양을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현안에 대해 또 지역 발전의 청사진과 관련해 도대체 알고 있는 게 뭐냐?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일단 원희룡 후보의 토론회 전략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원 후보의 토론회 전략은 크게 봐서 과거와 미래 이렇게 큰 축으로 나눠서 이재명을 효율적으로 공격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과거는 당연히 이재명 네가 이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도대체 한 게 뭐냐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고 미래라는 측면에서는 나 원희룡은 이러이러한 매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양 발전을 위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재명 너는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원 후보의 토론회 전략을 보면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이재명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어떤 심리적 압박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최대한 이용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원 후보 자신이 전직 국토부 장관이라는 이점을 최대한 살린 그런 토론회였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듯한데요. 저제 토론회 공통질문에서 계양구의 교통여건 불균형 해소 방안과 관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선 원 후보는 이 후보가 지하철 2호선, 9호선, GTX 등을 말씀하셨는데 지난 2년 동안 이와 관련돼서 어떠한 기관 협의나 추진 사항을 했는지 말씀해달라면서 이 모든 것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였는데 나와 협의한 적이 없지 않느냐? 어디 가서 누구랑 협의하신 건지 설명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GTX 노선이나 광역철도망에 대해서는 LH 차관과 계양을 바로 옆 지역구 국회의원인 같은 당 유동수 의원하고 만나서 협의했던 기억이 있으니 언론 보도를 찾아보시라면서 원 후보가 페이스북에 경인고속도로 지하철화와 관련해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적었던데 그런 허위사실 공표하시면 안 된다라고 반격했습니다. 제2의 원 후보는 유 의원이 차관을 만났다고 하시는데 허위사실 공표 여러 번 이미 기소되셨다. 장관이 모두 보고를 받게 돼 있다라며 추진 상황은 국토부 장관이 보고받게 돼 있는데 유 의원이든 이 후보든 협의한 바 전혀 없다. 사실 확인에 대해 다 책임지실 수 있겠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이 살짝 위축된 듯 분명한 건 유 의원이 계양갑 지역이고 내가 을 지역이라 교통난 문제 해결을 위해 LH 관계자를 만나 협의하고 보고도 받은 기억이 있으니 나중에 언론 보도된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다라면서 주제를 다음으로 넘기려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경기지사직을 날릴 뻔했고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김문기 씨를 몰랐다. 또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역시 이 건과 관련해서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심리적 압박을 원희룡 후보가 매우 전략적으로 잘 활용한 상징적 장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인상적인 장면이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재개발 재건축 문제와 관련해 원 후보는 이재명에게 개항을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지구나 아파트 이름 또는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이에 이재명은 약간 당황한 듯 내가 구체적인 아파트 이름 이런 것들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어서 그건 우리 실무관들한테 좀 물어보도록 하겠다라며 이름은 못 외웠지만 해당 지역에도 여러 차례 방문을 해봤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원 후보가 하나라도 말해보라고 재촉했고 이에 이 후보는 아니 지금 기억 안 난다고 그러니까 뭘 자꾸 물어보시냐 본인은 이제 외워놓으셨던 모양인데 라고 불쾌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거 매우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가 보통 선거 토론회를 보면 정말 황당한 질문을 던지는 후보들이 많습니다. 본인은 토론회 전에 달달달 외워놓고 나왔으면서 상대 후보가 모를 만한 질문을 준비해오는 후보들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지난해 출생아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또는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죠. 자, 이건 사실 사전에 외워오지 않으면 답변하기가 어려운 돌발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어제 답변하지 못한 부분은 이것과는 결이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면 내 지역구의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구나 아파트 이름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다는 것인지 예상컨대 어제 이재명의 이런 모습에 개항을 유권자들이 실망을 넘어 좀 충격을 먹었을 듯합니다. 대선이라면 모를까 한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 지역 현역 국회의원이 이 질문에 답변을 못했다. 뭐 하나라도 말해보라고 해도 말을 못했다. 답변을 못했다. 여러분께서는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꼭 뭐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아니더라도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동 이름이라던가 아파트 이름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 질문에 답변을 못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역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이번 선거에 도봉갑에 출마한 안규령 후보가 선거운동 도중 여기가 무슨 동이라는 지역 상인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안기령의 상인분께서 알고 다녀라 욕먹는다라면서 훈계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뭐 안기령이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지역에 낙하산 공천된 사람이라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이재명은 이 지역의 현역 의원인데 과연 이게 말이 되냐라는 것이죠. 어쨌든 어제 토론회에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두 가지 장면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토론회에 대한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경인방송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해당 토론회 영상은 오늘 오전 기준 85만 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댓글 역시 2만 4천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토론회 영상에 개딸들이 득달같이 달려와 이재명이 이겼다라는 등 원희룡 토론회 진짜 못한다라는 등 어쨌든 이재명을 응원하는 댓글로 도배를 해놨을 법도 한데 실상은 그렇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해당 토론회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네티즌들의 평가는 원희룡 압승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경인방송 OBS 이재명 원희룡 토론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 해당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 꼭 한번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85만 회가 넘는 조회수라면 개항을 유권자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이 토론회를 시청했다는 것인데 이 토론회가 전국 판세에 미칠 영향도 만만치 않을 듯합니다. 정말 궁금해지는군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나라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데일리 베스트 운영자이자 뉴스를 전달하는 앵커 민들레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 2대째 대통령직에 오른 최초의 대통령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우리나라 제18대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이 출간됐습니다. 2007년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삶을 회고한 것은 처음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담겼을까? 저도 무척이나 궁금했는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 그때 아베 일본 총리와 회담 때 아베 총리가 이래서 무한한 표정을 지었던 거구나. 지금은 북한 김정은과 연대하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땐 이런 의외의 모습이 있었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탄핵 전부터도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정책 추진에 이렇게나 회방을 놨었구나 등등등 그동안 사연이 잘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시간순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재판과 수감 생활 등 그간 궁금했던 사건들의 뒷이야기, 또 책 속의 부록으로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의 개인 소장용 사진이 수록되어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재미와 사진 구경하는 재미까지 한데 더해진 회고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방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책은 2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아직 구입하지 않은 분들 계시다면 어둠을 지나 미래로 1권과 2권 세트로 함께 구매하셔서 꼭 읽어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저의 회고록이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가는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